안녕하세요. 오늘 너도 물렸지 코너에서는 아마존의 유일한 대항마인 쇼피파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센 놈과 붙으려면 전략이 달라야 승산이 있습니다. 종목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 아닙니다. 너도 물렸지 코너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지금 한 80% 정도 되거든요. 이런 종목이고 독일 사람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미국에 상장시킨 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쇼피파이의 주가 최저점은 2018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는 한데 2016년 1월이고요. 그때가 18.48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이제 2021년 11월 정도 되는데 주가가 1762.92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100배짜리 주식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100배나 오른 주식인데 작년 1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80%까지 빠졌습니다. 현재 주가는 코로나 지금 이전 수준까지 돌아온 상황이고요. 코로나 때 주가 상승 요 기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빠져나오지 못하셨으면 지금 많이 속상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과연 이 기업이 살아남을지 어떻게 될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창업자이자 대주주는 독일 출신의 토비아스 루트케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에 놀러 왔다가 결혼까지 하고 사업까지 시작해서 미국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21년에 주가가 이제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2020년, 21년에 그때 주식을 거의 안 팔았고요. 대부분 갖고 있는데 주식 보유 비중이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이만큼 회사에 대한 애착도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피파이는 사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다 알고 계시죠? 그 스마트 스토어가 사실은 이제 쇼피파이의 모델을 이제 갖고 온 거니까 익숙할 수밖에 없죠.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페이지를 좀 갖고 왔고요. 결제도 하고 상담, 분석, 입점, 등록, 판매, 뭐 수수료, 뭐 별의별 것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죠.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장사를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받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존 같은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쇼핑몰을 그냥 구축을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결제도 다 붙이고 이것저것 하면 돼요. 그런데 자체 쇼핑몰 구축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홍보할 방법도 뭐 마땅치도 않고 혼자 CS도 해야 되고 배송 별의별 거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쇼피파이가 만약에 여기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쇼피파이가 다 만들어줍니다. 다 도와줘요. 쇼피파이에서 본인 쇼핑몰 만들고 이걸 관리하는 거를 엄청 쉽게 만들어 가지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들한테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카페24도 같은 모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오프라인 판매가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통했죠. 그러면서 이용자는 이제 폭발적으로 늘었고 시장 점유율이 지금 1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존이 절대 강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존을 저 뒤에서 누군가가 빨리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쇼피파이입니다.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보시면 크게 구독 모델, 서브스크립션 솔루션즈와 멀천트 솔루션즈 요 두 개로 지금 나누는데 요거 구독 모델이죠. 구독은 월 정액으로 얼마씩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진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월 한 29달러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큰 경우는 한 299달러 내고 서비스를 더 받는 경우도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달 돈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죠. 머천트 솔루션은 쇼핑몰 운영할 때 띡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놓는 건 아니고 그냥 부가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업을 더 번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수취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자세히 보면 쇼피파이 페이먼츠, 포스 단말기, 피탈도 있고 배달도 있고 요거는 풀필먼트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비중을 보시면 핵심은 요거 쇼피파이 페이먼트입니다. 페이먼트도 되게 크고 요 풀필먼트도 이제 굉장히 좀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요 페이먼트가 좀 핵심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결제 수수료가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되거든요. 구매자가 쇼피파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결제하면서 수수료 받는 거니까 물건을 자주 사고 그리고 많이 살수록 당연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구독 솔루션하고 머천트 솔루션하고 비중을 보시면 2020년에는 한 3대 7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점점 2023년 갈수록 머천트 솔루션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향후에 구독보다는 머천트 솔루션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서비스를 이제 신규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제 성장률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 확장하려고 이것저것 하려다 보니까 서비스 이용하고 돈을 더 지불을 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머천트 솔루션에 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거는 당연하겠죠.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주식을 예전에 왜 샀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해 봅시다. 지금까지 아마존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했었는데 아마존의 대항마가 드디어 나타난 거죠. 그것도 이제 아마존과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플랫폼인데 결국 아마존의 독식을 결국에는 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쇼핑몰을 만들면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지금 다 해주죠.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해주기 때문에 편하죠. 아무래도 거기다가 지금 많은 판매 채널을 한 번에 관리도 가능합니다. 올리는 페이지가 한두 개는 아닐 거잖아요. 뭐 아마존에도 올리고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별의별 사이트에 지금 다 올릴 텐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지금 쇼피파이 대시보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 페이지에서 이러저러한 데이터들을 지금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는데 아마존을 빠르게 따라잡는 업체가 나타났으니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장성에 이제 베팅을 한 거고 아마존과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존이 못하는 걸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네?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빠졌을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무 비쌉니다. 진짜 비싸요. 코로나 이후에 클라우드 기업 중에서 사스 기업이라고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인데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이 업체들의 주가가 PE가 아니고 이제 PS 밸류에이션으로 계산이 됐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았어요. 막 PS 20배에서 60배, PE가 아닙니다. PS로 20배에서 60배까지 오르고 했었는데 쇼피파이도 성장도 이렇게 하고 아마존 대항마인데 사스로 딱 묶여버리면서 거의 PS가 40배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뭐 어마어마했죠. 근데 지금 이제 긴축의 시기가 지금 도래를 하고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가 이제 종료가 된다는 건데 물론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돼도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뭐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장률이에요. 그 증분이 중요합니다. 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요 빨간색이 이제 성장률이거든요. 2019년에 15%였다가 2020년에 32.4%로 한번 훅 뛰었죠. 2021년에는 17.9%입니다. 이것도 절대로 적은 수치가 아니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항상 증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에 30% 성장하다가 지금 2021년에 18%로 성장률이 조금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급성장해서 지금 밸류도 되게 높게 줬었는데 성장률이 좀 떨어지면서 밸류도 그에 맞게 하향 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경쟁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지금 다른 경쟁 업체들 뭐 우커머스나 마젠토 이런 애들이랑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뭐 매출이 늘기는 느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가지고 이익을 지금 못 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S 밸류에이션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 말고 다른 곳으로 지금 눈을 돌려야 되는데 현재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유럽 있고 호주, 캐나다 이런 데 완전히 상위 선진국들이 99%예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가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타 국가를 좀 빨리 늘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국가들이 이미 이커머스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커머스 침투율이거든요. 이커머스 페네트레이션이잖아요. 침투율이 그래도 꽤 높아요. 예전엔 다 한 자릿대였거든요. 한국만 좀 높고 중국 높고 했는데 이제 미국도 15%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꽤 높은 편이죠.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마켓 쉐어예요. 상위 3개 업체의 마켓 쉐어인데 여러 업체들이 난립해가지고 막 그렇게 다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상위권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쇼피파이가 해외에 눈을 돌려서 성장을 유지를 하려고 해도 이미 온라인 침투율이 높고 로컬 업체들도 잘 하고 하니 무주공산에서 매출 올리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라서 예전에는 밸류를 높게 줬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니 성장도 쉽게 그리고 빠르게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이제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투자가 확대가 됩니다. 경쟁이 심화되니까 투자를 확대를 해야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포스 사업을 강화를 하는데 포스 아시죠? 가게에 부착된 결제 단말기잖아요. 요거를 쇼피파이에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쇼피파이가 이제 도와주는 건데 저는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처음에 이 초기 비용이 지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단말기를 많이 깔아야 되니까 많이 매입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주공산이 아니죠. 다른 나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침투하는데 돈이 꽤
듭니다. 결국 이것도 비용이 증가가 돼요. 세 번째 이제 신규 서비스가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마케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번째는 풀필먼트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건데 아마존처럼 풀필먼트를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비용이 뭐 어마어마하죠. 결국 요 결론은 뭐냐면 올해부터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구간인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캐펙스가 크게 증가하는 구간에는 사실 마진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투자를 좀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별로 다 달라요. 그렇기는 한데 현재 쇼피파이는 돈을 많이 써서 성장을 좀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구간에 돌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장주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을 다시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쇼피파이 매출은 전체 거래 금액, GMV죠. 전체 거래 금액에서 평균 수수료율을 곱하면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계속 높아져야 되고 수수료율도 더 높여야 합니다. 거래 금액을 높이려고 다른 국가로 막 확장을 하고 그리고 테이크 레이트, 이 수수료 높이려고 새로운 서비스 출시해서 수수료 더 수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 비용이 지금 초반에는 들어가기는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익을 내기 어려운 지금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을 봐도 지금 딱 높은 수준이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단기에 지금 떨어질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익을 제대로 낼 수가 없으면 결국에는 GMV랑 테이크 레이트 그리고 매출 성장 요걸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신규 판매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코로나가 피크를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새로운 유입자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증분이 중요하잖아요. 성장은 하기는 하는데 예전보다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2022년에 구독 매출을 보시면 12%밖에 성장을 못합니다. 반면에 뭐 머천트 솔루션은 뭐 계속 성장을 하죠.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구독보다는 훨씬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쇼핑몰 운영자들은 만족하면서 서비스 사용하고 이 안에서 뭐 돈도 많이 쓰고 막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신규 유입이 줄어드니까 향후 머천트 솔루션 매출에도 뭐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신규 사람들이 유입을 해야 이 사람들이 머천트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반등을 하려면 구독 매출 성장률이 다시 높아져야 됩니다. 성장으로 먹고 사는 업체는 성장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참 쇼피파이가 언제부터 무너졌는지를 보면 2021년 11월부터거든요. 이때가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 시기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했습니다. 요 시기예요. 요 시기. 마지막 피크 시기 때 별의별 얘기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이후에 2021년 4분기 그리고 2022년 1분기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속절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7월 말에 지금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도 시장을 실망시키면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장 기대치가 많이 내려와서 예전보다는 그나마 부담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주들에 투자를 많이 했던 해외 유명 헤지펀드들 중에서 타이거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성장주로 매우 이제 유명한 헤지펀드인데 5월 말까지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이 났고 그 중에서 주력 종목 중에 하나가 쇼피파이였습니다. 아마 타이거 글로벌에서 굉장히 좀 많이 팔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면 저는 쇼피파이가 충분히 생존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돈을 계속 잘 못 버는 환경이 지속되면서 투자는 엄청 들어가야 하는 이 구간을 과연 버틸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쇼피파이가 구축해 놓은 인프라 그리고 이용자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아마존을 대항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면 빅테크에서 충분히 인수 제한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창업자가 대주주이면서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절대 안 팔려고 하겠지만 돈을 못 버는 구간이 지속되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충분히 살만한 매력이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B2C를 좀 강화하고 싶고 그리고 이커머스 성장을 한번 놓친 기업들 중에서 현금이 많은 기업은 한번 좀 노려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한 60조 정도 되는데 아마 100조 이상으로 팔면 살려고 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주가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첫 번째로 이제 GMV나 테이크 레이트 수수료죠. 이게 좀 의미 있게 좀 반등을 하면 그래도 좀 희망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 이용자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서
구독 매출 성장률이 높아져도 굉장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기 실적 발표에서 더 이상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지 않으면 그래도 조금 이 정도면 좀 주가가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시그널을 시장에다가 좀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반등의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주가에서 전 고점까지는 370%인가 거의 한 5배 정도는 올라야겠죠? 네, 오르는데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쇼피파이는 코로나 수혜 받은 이후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정도 떨어진 상황이다. 두 번째, 소상공인이 직접 쇼핑몰 구축해서 여러 플랫폼에 팔 수 있게 도와준다. 세 번째, 코로나 이후 쉬운 관리를 강점으로 아마존과 경쟁하면서 급성장했다. 네 번째, 코로나 끝나고 밸류에이션이 비싼데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 우려로 마이너스 80% 떨어졌다. 다섯 번째, 반등하려면 성장 다시 하고 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네, 쇼피파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증권사에서 굉장히 호평을 했던 종목이기는 한데 정말 올해 들어서 말 그대로 속절없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주식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좀 포인트들을 보시면서 이 기업 주가가 움직이는지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끝!